포스코의 공해와 직업성 암 문제에 대한 토론회에서 이 분야 전문가들은 추가적인 심층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영덕군과 울진군이 시범 적용 중이던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오늘부터 2주간 한시적으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공해와 직업성 암 문제에 대해 시민단체가 주최한 토론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포스코 제철소가 있는 포항 국가산단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추가적인 심층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미풍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포스코 포항 국가산단에 대한 연구는 모두 심층 역학조사를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논문에 따르면 포항 산단에 인접한 포항시 장흥동과 대송면의 탄화수소류는 다른 곳보다 높게 측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크스 제조 공정에서 다량 발생하는 벤조피렌 같은 PHA 물질은 폐암과 피부암을 유발하는 발암 물질로 유럽연합에서도 유해 물질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이 명백한 유해물질 배출에도 조사 지점이 한 곳에 불과한 데다 이마저도 공단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심층적인 연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측정소에서 좀 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주민들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작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더구나 환경부 국립과학원의 건강영향조사로도 포항 주민들이 받고 있는 유해물질의 영향이 제대로 조사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심지어 청림동과 같은 인접지역에서 대기 오염물질이 높은 농도로 측정돼 심층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는데도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구나 분석 단위가 읍면 지역으로 고정돼 있다 보니 공단으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는 주민들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범위가 광범위하게 조사 대상 지역에 설정됨으로 인해서 실제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서 범위를 좁혀서 정밀한 역학조사가 필요하다. 포항 제철소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작업 환경 조사도 허점이 매우 많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재의 산업보건제도상에서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을 셀프 감시하게 돼 있다 보니 근본적으로 문제 자체를 인식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최근 7년간 포항제철소의 작업 환경 측정 결과 노출 기준 초과 건수는 0건이었고 최근 6년간 특수 건강 진단에서도 소음성 난청이 0.016%로 나머지는 모두 정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사업주가 자체 실시한 조사였습니다. 가장 열악한 작업자를 찾아서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작업환경 측정을 해야 직업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기업주 입장에서는 가장 열악한 작업자를 측정하지 않겠죠.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지역의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시는 현재 매립률이 95%에 이른 호동 매립장을 대체하고 생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종류에 대비해 신규 자원순환 종합타운 기본 구상안을 마련합니다. 올해 하반기에 종합타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시민 참여 공론화 활동을 전개하고 2024년부터 입지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 2032년에 공사에 들어가 2035년부터 가동할 계획입니다. 종합타운은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을 직접화하고 입지 여건에 따라 주민 편익시설과 대규모 상업시설 또는 관광 위락시설, 스마트팜 등을 함께 개발한다는 구상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지원하던 안동시 보건소 공무원이 뇌출혈로 쓰러져 2주 넘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로로 추정이 되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 공무원들의 업무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방역 업무로 눈코뜰 새 없이 바쁜 안동시 보건소. 사무실 한 구석이 텅 비었습니다. 통합 돌봄팀장 53살 신미영 씨 자리입니다. 심 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1시쯤 집 욕실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지금까지 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식 불명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건강한 편이었고요. 이제
기저질환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거는 없다고. 심 팀장은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밤낮 휴일 없이 방역 업무에 투입됐고 쓰러지기 직전에는 백신 이상 반응 콜센터 업무도 도맡았습니다. 심 팀장의 초과 근무 시간은 코로나 사태 이후 839시간에 달합니다. 이상반응 콜센터에서 근무하고 검체팀에도 나가야 되고 그리고 기존 자기 또 행정적인 업무도 해야 되니까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았어요. 문경에서도 지난달 코로나19 업무를 지원하던 50대 공무원 2명이 뇌출혈로 쓰러지는 등 공무원들의 코로나19 과로가 위험 수준입니다. 특히 주무부서인 보건소 감염병 대응팀은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확진자가 발생하는 급박한 상황에 식사는 몇 시간씩 놓치기 일쑤고 밤샘 연장 근무는 기본입니다. 코로나19가 국내에 발생한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1년 2개월간 방역 현장 공무원들은 새벽 출근에 새벽 퇴근이 일상이 됐습니다. 누가 쓰러져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또 서로 예민하기도 하고 이제 막 그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어느 직원한테는 올 수 있는 일이니까 남의 일 같지 않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사태. 최일선에선 방역 현장 공무원들의 정신적 긴장과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농촌에서 포도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던 작업자들이 집단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농번기를 맞아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 농촌의 비상입니다. 도원엽 기자입니다. 포도를 재배하는 비닐하우스가 즐비한 경북 김천의 한 마을입니다. 포도 비닐하우스 보수 작업을 하던 작업자 가운데 한 명이 오한과 발열 등 감기 증상을 보이다 지난 8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접촉자들을 검사했더니 이튿날 작업자 6명과 가족 1명이 더 확진됐습니다. 이어서 이들의 가족과 지인 등 6명이 더 감염됐습니다. 불과 사흘 동안 14명이 집단 감염된 겁니다. 비닐하우스 작업을 마친 뒤 농막에 모여 여럿이 함께 식사를 한 게 화근이 됐습니다. 그냥 주인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확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분이 2분이 계시는데 그거하고 연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적 중에 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학생과 김천 스포츠타운 근무자도 있어서 학교는 전수검사를 하는 등 확산 차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청송에서도 경기도 부천에 사는 아들이 지난 1일 고향집에 농산일을 도우러 다녀간 뒤 확진됐습니다. 뒤이어 밀접 접촉한 부모 등 일가족 3명도 감염됐습니다. 이들 가족이 과수원 일을 돕다 접촉한 이웃 주민 4명도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주황산 면은 15일까지 일주일간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고 해당 마을은 주민 전수검사를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농번기를 맞아 일손 돕기나 시설 설치 등 잦은 외부 왕래로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수도권 쪽으로 아니면 지금 부울경 쪽으로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녀들이 와서 외부에서 타 지역에서 고향에 와갖고 부모님들 일손 도와주는 이 부분은 정말 자제를 해주셔야 되고. 특히 낮 기온이 올라가면서 마스크 쓰는 게 힘들어지고 야외에서 일하다 보니 방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역 당국은 작업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식사를 할 때는 따로 먹고 대화를 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영덕군과 울진군이 기존에 적용하던 9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오늘부터 2주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1차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마무리된 데다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2주간 적용된 9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방역 수칙이 큰 문제 없이 정착된 데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활동 중 예배를 제외한 모임과 식사, 숙박은 금지되며 시설별 관리자들은 출입자 명부 관리, 방역 관리자 지정, 이용자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 수칙은 준수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 가구에 오늘부터 시군을 통해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소득이 지난해나 재작년보다 감소한 가구 중 중위소득 75% 이하면서 재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인 가구로 가구당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 오는 28일까지며 현장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는데 타사업 중복 여부와 소득 재산 조사를 거쳐 다음 달 말에 지급됩니다. 경주시는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참전 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했습니다. 참전 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 배우자에게 사망 위로금 30만 원과 함께 신청한 달부터 월 5만 원씩의 복지수당을 지급합니다. 또 경주시는 국가 유공자와 유족 등 국가 보훈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 명예수당을 기존 월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흐리고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로 우리 지역의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맑았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잔뜩 흐린 하늘입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두꺼운 띠 모양의 비구름이 서해상에서 유입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 지역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을 보시면 경북 북부 지역에 5에서 20, 남부 지역에서는 10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건조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내일은 아침까지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0도에서 12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17도에서 19도로 오늘보다 1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2도, 독도 13도로 시작해 한낮 기온 울릉도 18도, 독도 16도로 예상됩니다. 동해 중부 해상의 바다의 물결은 2m까지 일겠지만 남부 해상에서는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비가 그친 뒤 낮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 되찾겠고요. 수요일에는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공동주택 공영 부분에 대한 지진 피해 구제 지원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상향하는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범대위는 성명을 통해 공동주택의 공영 부분 지원 한도를 현실에 맞도록 시행령을 개정해달라는 지역사회의 꾸준한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열발전소 부지의 경우 아직 여진의 위험이 있는 만큼 연구센터도 건립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 건설 등도 이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내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일반 도로보다 2~3배 상향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 불법 주정차로 단속될 경우에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으로 4만 원씩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민이 직접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원격 수업 장기화로 인한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대학생 온라인 멘토링을 운영합니다.